왜 간혹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본인이 그러시거나요? 난 성격이 예민해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자신의 예민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진짜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예민함이 아주 어렴풋이라도 겉으로 비쳐 보일까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예민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과한 정보가 귀로, 눈으로, 입으로 쉴 새 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듣고 싶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마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도 생기죠. 상대방은 진짜 아무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한 120% 에너지를 내고 살아야 다른 이들의 100%처럼 생활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한 20% 에너지는 예민한 자신을 억누르는데 상시 전원처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아는 이유가 제가 예민하거든요. 밖에서는 마냥 밝은 척,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는 척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녹초가 되죠. 그 예민함을 숨기느라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한 번에 10루타를 치진 못하더라도 꾸준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예민함일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전에 볼일보다 꾸며냈습니다. 어떻게든 영상 하나 찍으려고 온몸 비틀기로 끼워 넣었다는 거죠. 뭐 억지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인공지능한테 투자 대가들의 MBTI를 한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추정일 수밖에 없겠죠. 워런 버핏 형님이 MBTI 조사지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같은 걸 체크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워런 버핏 형님은 ISTJ, 레이 달리오는 ENTJ 또는 ENTP, 조지 소로스는 INTJ 또는 ENTP. 자,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다들 피도 눈물도 없는 T발 아니 다 이성적인 T죠. 실제로 우리나라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에서도 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을 조사했대요. 조사 결과 비율상 부자가 가장 많은 MBTI 1위는 ESTJ, 2위는 ISTJ, 3위는 INTJ, 4위는 ENTJ래요. 여기도 전부 T죠. 이놈의 T들 징글징글 많네요. 저는 F 중에서도 상 F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T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으니. 아, 말이 샜네요. 자, 이렇듯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T가 투자나 사업처럼 재무적인 곳에서 우월한 건 맞는데요. 그럼 저처럼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아예 돈을 만지지 말아야 할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령 이성적인 T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감성적인 F 성향의 사람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때 인터넷에서 나 슬퍼서 빵을 샀어 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F 사람들은 왜 슬픈지에 대한 공감을 해주길 바라고 T 사람들은 슬픈 것과 빵을 샀다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으려 노력하죠. 즉, F 성향의 사람들은 사건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보다 그 외 부수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것에 T 성향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처럼 감성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본질보다 그 주변 것들이 다 같이 딸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주식 투자에 대입해보죠. 그 예민함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자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숫자와 데이터로 개별 종목 혹은 시장을 보려다가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요. 시장의 비이성이 먼저 들어와요. 머리로, 몸으로 말이죠. 저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 시장의 비이성을 역으로 이용하고 나서 주식으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퇴출당하지 않고 야금야금 수익을 쌓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감성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주식시장이든 이 세상이든 절대 다수의 구성원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가 시장의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서울 땐 남들도 무섭고 내가 욕심 날 땐 남들도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비가 나이고 내가 나비라고 했던 장자의 호전몽과 똑같죠. 내가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이 나인 경지. 자, 좀 더 털어볼게요. 지금 첨부한 그림은요. 공매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오닐의 저서에 삽입된 한 차트 패턴인데요. 뭐 차트 펴놓고 무슨 엘리엇 파동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파동은 스트리트 파이트의 파동권밖에 모릅니다. 그런 이론이 쓸모가 있다 없다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 책도 안 읽었어요. 책 펴면 잠에 드는 저주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SNS에서 어떤 분이 이 이미지를 올려놓은 걸 봐서 냉큼 저장해 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의 모양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설명하기에 딱이더라고요.
근데 그 게시물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뭐였냐면요. 그림 맞추기 따위는 이제 그만해라. 그런 걸로 돈이 벌리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원래 차트 기반으로 한 매매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 늘 의심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차트 패턴을 외우기만 하면 돈이 될 것처럼 받아들이고 혹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뱅글뱅글 미로에 갇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건 기술적으로 무지할 뿐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면요. A 패턴이 나오면 상승을 하고 B 패턴의 형태를 취하면 폭락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림 맞추기를 하지 말고 심리 맞추기를 한번 해봅시다. 심리 맞추기. 자,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A 위치에서 투자를 했어요. 아니, 투자를 아직 안 하셨어도 되고 오히려 그 전부터 투자를 하셨어도 돼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A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방금 진입한 사람은 불안하겠죠. 아, 지금 너무 고점 아닌가? 그래서 아마 큰 금액을 태우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곧 떨어진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매수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외에 이미 바닥 가격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들도 그리 마음 푸근하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눈에 한 번이라도 찍혔던 최고점을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게 보이니까요. 즉 기쁨과 불안함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유튜브건 언론이건 죄다 이 종목에 대한 호재를 터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최근 국장처럼 시장 개선 여지까지 보인다면요. 이 상황에 주가가 A 위치에서 횡보를 하더니만 갑자기 정고점을 뚫고 B 위치까지 갔어요. 그럼 시장 참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때 1차로 많은 탐욕을 불어일으키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이때 진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매수했던 사람들도 이때 물량을 더 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 같이 커지거든요. 애초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럼 자연스럽게 투자금도 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도 잘 했고 첫 진입가도 끝내줬는데 정작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건 고점 근처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선 신뢰, 믿음이라는 것들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양면의 칼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하죠.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숫자 2번처럼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폭락을 합니다. 자신이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을 땐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 칼같이 잘라낼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쉽사리 손이 나가질 않는다는 걸요. 그 이유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자신의 눈으로 최고점의 수익을 목격했거든요. 미실현 수익이지만 이미 그 금액을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수익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전부터 시장을 밀어 올렸던 불같은 상승이 이미 뇌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개미털기일 뿐이지 곧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머리와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하락 후 C 구간처럼 거래량이 푹 줄어든 상태에서 삐질삐질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2차 탐욕 구간이에요.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혹을 당하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 불길은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특히 해당 주식이 시장을 지배하는 대장주일수록요. 그 후 3번처럼 대폭락. 자, 지금까지 뻔한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매일 그림 맞추기가 아닌 심리 맞추기를 합니다. 이럴 때 시장 참여자의 기분은 어떨까? 이때 들어간 사람은 아니면 아직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서 다시 들어갈까? 어디서 손절할까? 이걸 왜 하냐면요. 우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런 형태를 보인다고 다 하락 혹은 폭락을 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폭락 혹은 하락하는 차트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잡계이지만 인간의 탐욕은 늘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거든요. 자, 가령 저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매수하는 걸 가장 좋아할까요? 제 영상을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저는 2번 그리고 3번의 폭락에서 전 저점인 2번을 뚫고 내려간 밑에서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심리 맞추기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 각자의 마음 맞추기. 그런데 이런 순간이야말로 시장 참여자 대부분의 멘탈이 무너졌을 때거든요. 그런 비상 상황은요.
필히 시장 참여자의 비이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런 비이성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아까 제가 예민한 사람들 혹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스스로가 시장의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세요. 언제 무서우세요? 언제 가장 욕심이 나세요? 강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건달들 나오고 어쩌고 하는 흥행은 그리 하지 못한 영화예요. 그런데 그중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극 중에서 오대환이라는 배우가 상대편 조직원에게 칼을 맞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 뒤에 그 상대와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자 그 상대가 오대환 배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칼 한 번 맞으면 쳐다도 못 보는데 괜찮으신가 봅니다. 그 말에 오대환 배우는 씩 웃으면서 이런 대사를 남기죠. 무섭지? 근데 나도 산전수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니라고 내가 안 무섭겠나?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수를 두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 여러분들이라고 저와 그다지 다를 리 없기 때문이죠. 저는 저의 공포와 탐욕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내가 무섭다면 여러분도 무서울 테니 그럴 땐 용기를 내고, 내가 탐욕의 마음이 불끈거린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니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저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누구에게나 맞는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럼 제가 왜 폭락할 때 매수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저에게 있어 차트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그려놓은 초상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런 농담 들어본 적 없으세요? 사람의 잘생기고 예쁨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비슷한 패턴이 있다. 그런데 못생김은 늘 새롭고 매번 상상 그 이상을 목격한다. 들어보신 적 없어요? 좋겠네요. 다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뻔하게 생기셔서. 자, 여하튼 이 말이 주식시장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상승의 모습과 재료는 늘 새로워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락의 형태는 다들 비슷합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금과 은 차트를 한번 보죠. 어때요? 아까 그 공매도 차트와 비슷하지 않나요? 왜냐하면요. 각 투자물의 성격과 실적, 펀더멘탈 등은 전부 달라도요. 그 투자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탐욕은 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걸 보니 비슷한 차트 생각나시는 거 없나요?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이지만 상당히 흡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트를 보고 그림 맞추기를 해서 이제 곧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점쳐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미국 시장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국장은 한 번의 큰 폭락 후 잘 버티고 있죠. 거기다가 하락할 것 같으면서도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삐질삐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 금요일 누가 봐도 곧 반등을 할 것처럼 시장이 끝났죠. 그래서 아마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거셌을 겁니다. 굳이 기관, 외국인, 개인 수급을 안 찾아봐도요. 왜냐하면 학습된 탐욕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 자리가 깨지면 3월 초 전저점을 툭 찌르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자리들이니까요. 즉 이런 자리에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설령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주말 사이에 미국, 이란 전쟁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급 반등을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 3월 초 하락 이후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중의 치우친 움직임에 동조하다가는 이번에는 어찌저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다음번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만 저는 지금 코스피는 하락할 거다 라고 말하는 중 아닌 거 아시죠? 그걸 제가 알면 인버스 몰빵하죠. 애초에 저도 지금 개별 종목도 꽤 매수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차 하락한다면 이번엔 3월 초 하락보다 훨씬 큰 공포를 시장에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투매라고 부르는 비이성적인 상황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내리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렸을 땐, 올랐을 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자신의 계좌에 71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지수를 잠시 볼까요? S&P 500 ETF인 스파이 ETF.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짜증이 나고 답답하지만 공포라,
너무 무섭다라는 느낌은 딱히 오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공포의 순간이 제 기준에는 약 $620 정도일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럴 때 매수를 염두에 두겠죠. 그러나 이때가 바닥일까요? 바닥을 맞출 수 있을 리가요. 그러니 저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1차 매수를 할지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포는 560에서 $580 근처겠죠. 즉 저의 매수 근거는 시장 참여자의 매도 근거가 충족이 될 때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그럴 때 말이죠. 자, 오늘 내용도 답답하시죠? 이 자식이 이거 그냥 이럴 때 사고 저럴 때 판다 이런 이야기나 하지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이게 남자한테 얼마나 좋은데. 아니 저번에 보니까 아주 극소수 확률로 여성 구독자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면 결국 또 반복하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고서는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일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야 한다며 두 눈을 부릅뜨죠. 그런데 그런 종목을 찾으면 뭐해요? 같은 종목에 투자해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잖아요. 왜? 투자하는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그제서야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자기 자신도 시장의 일부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일수록 가장 모수가 많은 평균일 테고요. 가장 확실하고도 완벽한 지표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도 네가 무섭지. 근데 니라고 내가 안 무섭겠나? 이 생각을 바탕에 두고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지만 않아도 대박은 몰라도 한 번에 시장에서 퇴출당하진 않습니다.